네,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인 그래서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보객기의 김현중 코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자, 그리고 반갑습니다. 2부의 도우미 이남규 아나운서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제가 해야 되는데 2016년 마지막 날이면 어벤져스 특집 나오시고 네. 이제는 활동을 아이슬란드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보다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떡하다 보니 아쉽게 오늘 뭐가 아니, 왜 뭐가 안 어떡하다 하시는 거예요? 어떡하다 보니에요? 뭐 말이 그 별명이 그래요. 예. 네. 이게 참 이유가 희한한 뭡니까? 게 제가 네. 해외 기업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근데 네. 해외 기업은 일을 잘하면 보너스를 주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일을 잘하면 일을 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많이 생겼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그래가지고? 없이. 네. 아니 근데 일하시는 분 저기 오너분이 보면 어떡하려고 말도 그렇게 하죠 또. 예. 괜찮습니다. 어차피 전 일을 잘하니까. 네, 또 아, 일의 결과로 또 교섭력이 승부수를.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만 와서 이제 그만두겠다 이거예요? 그만둔다기보다 뭐 종종 불러주시면 간간히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네. 속 시원하게 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저희가 사연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남규 아나운서가 오늘 사연 준비하셨죠? 함께 네,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이 닉네임 인턴 부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선 부장. 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작년 하반기 공채 시즌에 서류 광탈, 면접 광탈을 경험하면서 목표했던 기업들 전부 떨어지고 어렵사리 인턴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직히 인턴을 하는 기업이 제가 원하는 기업도 아니고 붙여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정규직 전환이 되는 인턴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하지 않으면 가지 마라, 시간 아깝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냥 무작정 취업 준비를 다시 하자니 마음도 잘 안 잡힙니다. 제가 이대로 인턴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다시 취업 준비에 매진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벤져스 특집 할 때 연준 쌤이 저 자리에 앉아서 얘기했던 말에 따르면 인턴 기회,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인턴 기회 있으면 무조건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인턴 그런- 기회가 오면 무조건 해야죠. 네.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내가 원하는 기업도 아니고 또 돈이나 벌자 이런 마음으로 또 인턴을 하는 거는 좀 안 좋지 않을까요? 네, 효율성 면에서. 네, 그렇죠. 이제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가 항상 뭐 차곡차곡 열심히 한 뒤에 지원을 해라라고 했는데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인턴을 하게 되면 사회 경력론에 한 줄을 쓸 수 있는 스펙이 생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볼 때는 이 한 줄이 과연 그 회사에서 많이 볼까 안 볼까 생각하지만 어쨌든 경력란의 한 줄을 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거고 네. 그렇다면 그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회사 분석, 뭐 직무 분석 정확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무작정 지원했는데 된 케이스에서는 그런 게 안 된 걸 텐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분 사연을 잘 보시면 전부 다 떨어졌죠. 전부 다 떨어지고 이제 이거 하나 붙은 거니까 이거라도 기회가 있으니까 무조건 해라.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런데 인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그 부분이 보완이 될 거고 근데 이게 또 정규직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 부분을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정규직 전환되는 인턴을 붙은 친구들은 전환이 되니까 가야지 하고 가는데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이때부터 고민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네. 이게 시간을 버리는 건 아닌가? 나중에 인턴 끝나고 나서 다시 채용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뭐 그런 고민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네, 무조건. 무조건 하십시오. 무조건 하랍니다. 네. 이거 뭐 약간 무논리 같기도 한데 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본인이 원하는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했다가 또 괜히 그 그렇죠. 직원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내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또 퍼질러질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는데 네네네. 이렇게 인턴을 한다라는 말이 이게 동률적으로 사회 경험을 쌓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력서에 한 줄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얘기를 인턴을 했던 내용을 자소서에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류 전형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스펙이 될 수 있죠. 네. 아까도 이제 그 우리 누구였죠? 그 학생이 지원 지원 학생. 학생 얘기할 때도 경력을 쓴다는 게 마땅히 여기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또 경력이 많이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예. 들었는데 이 인턴 얘기를 자소서에 녹여내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가 맞는지 이남기 아나운서가 조사해 왔다고 합니다. 조사를 네. 해왔군요. 예. 실제로 이게 카더라가 아니라 정말로 있는 얘기인지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한테 조사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 취업 포털 사람인이 인턴 경험이 있는 직장인 709명을 대상으로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76.2%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절반 이상이 실무 경험 어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봤다 이런 걸 어필하는 데서 도움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다음으로 조직 생활을 경험해봤다는데 어필하는 데서 도움을 받았다. 직무 적성 부합 확인하고 비즈니스 매너나 또는 사수나 선배 등 인맥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런 도움도 있었고요. 또 인턴으로 근무한 회사에 정규직 취업을 한 응답자는 36.7%였으니까 실제로 이런 인턴 경험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뭐 학교 과제나 프로젝트 경험 이런 건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다 보니까 네. 경쟁력이 좀 없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지난주에는 뱅쌤께서 또 인턴하다가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턴을 하다가 정규직이 안 돼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왜 그 회사에 정규직하지? 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해요. 네, 실제로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인턴을 하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 네, 이거를 캐고 묻는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약점이 되다 보니까 면접 광탈을 하게 되는 가장 혹독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면접이라는 게 말이 이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 독이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독이 어떻게 금이 돼? 이분 이상한 소리 마지막이라고 이상한 소리 많이 하시는데 독이 어떻게 금이 됩니까? 네, 우선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회사도 그렇고 직무도 그렇고 전혀 관심 없는 분야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녹여내기도 힘들고 이걸 어떻게 썰을 풀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클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 어느 업무를 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대신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저는 6개월간 혹은 3개월간 인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인턴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어떤 식의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의사소통이 일의 효율성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는 일반 대학생보다 실제로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는 어필이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좀 구체성을 띄워라 그런 얘기셨는데 회사나 직무가 원래 꿈꾸던 회사라거나 직무가 아니었다면 그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는 내가 인턴 경험이 회사 경험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경쟁사에서 인턴해라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경쟁사에서 인턴하라는 말을 생각보다 좀 많이 합니다. 원하는 기업보다 그 원하는 기업의 경쟁사에서 인턴을 하면 오히려 메리트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정보를 빼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광고 카피 중에 모두가 예를 할 때 혼자 아니요를 하세요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을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래요? 경쟁사에서 일해봤다는 게 엄청나게 커다란 메리트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메리트가 있을까요? 제가 모두가 내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했다가 바보 된 경험이 있어서 이게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 저기 CF니까 그런 거지 네. 뭐야 저거 이러면서 이게 애매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네. 말인지. 그래서 이게 독을 제가 이제 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자, 들어보죠, 우선 한번. 네, 이 경쟁사에서 그러니까 경쟁사랑 지금 지원한 회사를 그냥 심플하게 예시로 들어서 경쟁사를 애플이라고 하고 현재 지원한 회사를 삼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애플에서 인턴을 하면서 그 애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어떤 거고 그 부분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삼성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애플사는 지금 현재 A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혹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사는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이 애플보다 더 훨씬 우위에 점할 수 있는 노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지금 애플사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Z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Z 부분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Z-1을 빨리 만들어서 그 부분에 생산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경쟁사에서 제가 애플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삼성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접 답변을 이렇게 하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님이 왜 면접 합격률이 높은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다르고 좀 어다르다는 얘기인데, 근데 네. 이거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또 반대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 이쪽 반대 회사한테 보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어딜 가든지 상대방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그 경쟁사를 먼저 가는 게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회사 분석, 직무 분석 많이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 분석하라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왔던 친구처럼 LG 생건이다. 그럼 LG 생건을 먼저 분석을 하는데요. LG 생건 분석은 기본인 거고요. 아모레퍼시픽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경쟁사를 분석을 하셔야지 이게 스펙 한 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회사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경쟁사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근데 경쟁사와 그 경쟁을 하는 구도라면 경쟁사의 강점은 이 회사의 약점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의 강점은 경쟁사의 약점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네. 보통 쌤들이 회사 분석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경쟁사 분석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는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경쟁사를 분석해 보니까 확실히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강점과 또 양점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턴 간다는 친구들에게 연구원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인턴 합격한 친구나 이제 회사 최종 합격한 친구나 전부 다 불러놓고 항상 교육을 시키고 보내거든요. 근데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얘기가 요즘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사회가 아니다.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턴 가는 친구들한테는 열심히도 하는 게 중요하고 잘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둘 다 열심히 잘해야 한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처럼 채용 전환형이 아니어도 열심히 잘 일을 하게 되면 그쪽 팀장님이 잘 눈여겨봤다가 공채가 뜰 때 연락이 와요.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 이걸 공채 여쭤보고 떴으 싶었어요. 그렇죠. 이런 공채가 떴으니 너 이번에 지원해보지 않을래? 너 일 열심히 잘했잖아.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걸 시간 대충 때우고 이력서 한 줄 채우기용으로 인턴을 하게 되면 어차피 성실한 면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팀장이든 인사차장이든 연락이 안 갑니다. 실제적으로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낸 친구들에게는 항상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공채가 뜨기도 전에. 확실히 네. 열심히 또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성실성,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같이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사연 주인공이나 인턴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이런 팁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충고 한마디, 뭐 오늘도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요. 복사 10부를 시켰다라고 해서 진짜 딱 10부만 갖다 주는 사원이 되시면 안 됩니다. 복사를 10부를 시켰다 그러면 항상 13부 이상을 해놓으시고 그중에 3부가 남으면 3부 중에 1부를 꼭 자기가 꼭 파악을 하시고 꼭 보세요. 보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회에 10명이나 들어오지? 이게 뭔데? 이 종이 쪼가리가 뭔데? 뭐가 써져 있길래? 라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이 다음 회의는 어떤 거겠네라는 감이 오고 대처 능력이 좀 더 빨라집니다. 네. 대처 능력이 빨라지면 당연히 일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고요. 네. 복사를 제가 해야겠군요. 그러니까요. 부장님, 복사 제가 네,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예. 그렇다면 1부는 자기가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한다면 나머지 2부는 뭐 여유분인가요? 이거 진짜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13부 해놓고 3부 중에 1부는 내가 공부하면 2부가 남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보통 10명이 들어오는 미팅이니까 10부를 하라고 하시는데 가끔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를 그걸 대용으로 쓰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실 때는 한 13분, 14분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한 5-6분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5-6분 들어오시는 분 중에 가장 직급이 높으신 분한테 1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부 갖고 빨리 복사를 더 해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부만 복사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15분이 들어오면 5분이 더 왔기 때문에 거기 준 사람 걸 1부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새로 들어오신 분 다시 중에 정보실에 그렇죠. 그림이 어. 근데 만약에 그분이 굉장히 보이게. 중요한 바이어라든지 어. 아니면 정말 높은 임원이시면 그 그림이 굉장히 웃기고 그 그림이 굉장히 보기 좋지 뭐 하는 않습니다. 짓이야? 그렇게 못하겠어. 되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세부 정도는 무조건 여유분으로 복사를 더 해둬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나 내가 드립니다. 갖고 하나는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한테 한 부 보고 계세요 하고 나머지 한 부 가지고 나머지 여분의 인원에 맞춰서 네. 복사를 해온다. 그렇죠. 이인 거죠. 네. 아, 와 정말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정말 좋은 팁을 그러니까 주시고 가십니다. 감사하네요. 네. 그러니까 복사에 대한 팁까지 주고 떠나시는 우리 김현준 쌤 감사한데요. 보니까 그 연준 쌤 보니까 컨설팅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매력도 참 넘치는 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살이 많이 빠지셔갖고 걱정됐었고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아쉬운데 여기 써 있어요. 안녕은 영원한 이거 못하겠습니다. 제가 못하겠고 예 끝으로 오랫동안 저희랑 함께 하셨는데 네. 저 3분 카메라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했던 기회였고요. 음.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6개월이 됐더라고요. 이게. 많이 됐어요. 네, 예. 생각보다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동안 방송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뭐 정기 프로그램을 못 나오는 거니까 중간 중간에 뭐 어벤져스 할 때? 그렇죠. 뭐 네. 이게 뭐 아니면 급조할 인원이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요. 연락 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남규 아나운서가 사연 신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취준생 여러분이랑 그 외 가족분들의 고민도 함께 받고 있거든요. 02-397-7984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유명하고 유능하신 강사님께서 내일처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한번 고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또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현준 연구원이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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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직업방송